안녕하세요. 5월 7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멀 서브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한 주 동안 이제 공부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뭐 감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요새 막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 노멀 서브 그룹 영상을 좀 보면서 조금 뭐라 그러죠?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질문 같기는 한데 질문할 것들이 조금 생기고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뭐 계산이나 이런 거를 계산 위주로 그거를 되게 단순한 거라도 계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에 안 잡히니까 좀 진짜 뭔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에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계산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뭐 챗GPT 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계산이 좀 이해가 된 거는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아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로 좀 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서 감상이나 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 2주차 정도 내용을 좀 소화를 못하고 그냥 강의만 듣고 이렇게 스터디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였어서 오늘 이제 노말 서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줬고요. 공부하거나 이럴 때. 근데 다만 좀 동기부여를 받은 건 요즘 이제 통계물리 분야에서 그 최신 연구들을 보니까 그 슈람 레브너 진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확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고 이게 다 그 어떠한 격자에서의 어떠한 현상들을 다루거든. 격자에서 나타나는 뭐 지오메트리라고 할까요? 뭔가 클러스터의 지오메트리라던가. 그런데 이게 다 사실 이제 셰너지기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토러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좀 물리학 또 이제 이러한 수학적인 거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동기부여도 받고 다시 스터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가잡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야기해 주실 분. 저는 공부해서 느낀 점이라기보다는 노멀 서브 그룹을 이제 오늘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살펴봤는데 그냥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명제랑 동치인 명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공부할 때 그 동침 명제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찾고 그거를 막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되게 그리고 쓸데없이 또 그런 걸 했어요. 예를 들어 그게 5개라고 하면 이제 보통 5개의 명제가 똑같다 동치다 하려면 1에서 1을 가정하고 2 증명하고 2를 가정하고 3 증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5개를 이제 순서로 생각해서 2개를 선택하면 그 OP2죠. 그러면은 20개예요. 2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 20가지로 다 증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노멀 서브 그룹이 나랑 뭐 쿼션트 그룹이 정의된다랑 뭐 또 그런 거 있죠. 뭐 뭐 레프트 코셋이랑 라이트 코셋이 같다. 뭐 이 3개가 있으면 그걸 괜히 쓸데없이 노멀 서브 그룹이면 뭐 정이 잘 되고, 노멀 서브 그룹이면 레프트 컷에 라이트 컷에 같고, 반대로 이제 정이 잘 되면 노멀 서브 그룹이고, 정이 잘 되면 뭐 레프트 라이트 같고, 이걸 막 그렇게 6가지를 막 다 해보고 이랬었는데, 어, 이제 그러고 이걸 다시 지금 보는데, 그냥 별 감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러고 이제 한 2, 3년 지나가지고 다시 보는데,
크게 내가 여기서 뭐 감동도 뭐 짜증도 딱히 없구나. 이런 감상이 좀 내가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한, 이 스터디 시작하기 한 20분 정도 전부터 쓱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일단은 제 거를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멀 서브 그룹이고, 그래서 어, H가 이제 서브 그룹일 때 G 쿼션트 H를 이렇게 레프트 코셋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셋 오브 그 뭐냐 그룹이 아니래요. 셋이래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요거 레프트 코셋 나왔을 때 당연히 뭐 목, 목, 그러니까 쿼션트 셋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군이라는 거, 그룹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와중에 얘가 나와서 저는 그냥 당연히 그룹이겠거니라고 넘어가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그룹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지? 내가 왜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약간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의심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를 그 와중에 어 모든 걸 그렇게 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의심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조금 빈틈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떤 건 의심을 해보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뭐 되도록이면 의심을 해보고 넘어가자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이제 그 뭐죠? 사이클릭 그룹 하면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토러스 하면서 요런 거 나왔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다 쿼션트를 한 게 다 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쿼션트 하면 군이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 이따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좀 약간 놀랐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얘가 그러면 군이 일반적으로는 군이 아니니까 어 군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요렇게 요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랑 G 프라임 그 모든 이제 G의 원소 라지 G의 원소 그 G랑 G 프라임에 대해서 GH랑 G 프라임 H랑 요 연산 군 연산이죠. 군 연산을 한 것 그냥 곱셈이라고 할게요. 곱셈을 한 것이 그 G 프라임 H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정의가 돼야 얘가 군이 되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챗GPT랑 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해서 요 밑에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려면 일단은 연산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요 G의 연산을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하겠죠, 보통은. 그리고 결합 법칙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등원이랑 역원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영상에서 나오는 예시가 요거예요. 4Z가 있어서, 그래서 Z 쿼션트 4Z가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연산을 해보면 덧셈에 대한 연산을 할 거니까 0인 애들이랑 1인 애들이랑 연산을 해보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1인 애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0인 애들은 0 플러스 4Z라고 할 수 있고 1인 애들은 이제 1 플러스 4Z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연산을 했을 때 0 더하기 1 플러스 4Z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4Z끼리는 어차피 연산을 해도 4Z
인 거고, 덧셈 연산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0하고 1을 더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아까 어디 갔죠? 요렇게 중간에 이제 h 빼먹고 gg 프라임으로 할 수 있겠다.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 도 있는데 이 그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그냥 저는 2랑 3을 한번 해봤는데, 걔는 이제 5가 되는데 사실은 나머지 5라기보다는 나머지가 1인 거죠. 똑같은 그 형태로 해서 나머지가 1인 거고, 그랬을 때 얘를 또 연산을 해보면 2 플러스 4z랑 그 다음에 3 플러스 4z가 있을 거고, 그럼 걔가 4z는 뭐 하나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나올 거고, 얘가 2 더하기 3이 되는데 2 더하기 3은 이제 1이랑 여기 4를 얘한테 주면 어쨌든 그 4z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4z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자연스럽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시로 나왔고요. 결합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결합 법칙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 법칙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게 결합 법칙이 앞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를 먼저 하고 그다음 뒤에 있는 애를 하는 거랑, 뒤에 있는 애를 먼저 연산을 하고 앞에 있는 애를 연산을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앞에 있는 걸 먼저 했을 때는 이제 G1, G2의 H 하고 그 다음에 G3H가 되니까 얘가 G1, G2, G3H 이렇게 나오고, 뒤에 있는 애를 먼저 했을 때도 이제 G1H에 G2H, G3 아니지, G1H에 G2, G3H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똑같이 G1, G2, G3H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밑에서 할게요.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저 헷갈려서 그런데 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 저 약간 결합 법칙 할 때 저게 그러니까 연산 기호는 저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더하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알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Z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연산이 더하기니까 네, 더하기인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챗GPT 물어볼 때나 아니면 다른 데 뭐 나올 때 보통 곱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산을 곱셈으로 뭐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곱셈인가 보다 그렇게. 근데 뭐 그 연산이라는 게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더하기랑 곱하기를 조합한 것 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저는 아직 그 딱 더하기 외에는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게 없어가지고 한번 아, 좀 네. 그러면 뭐 더하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저는 네. 그 가지고 있는 예시로 합성을 봐도 아,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합성 말씀이시죠? 네. 아, 네. 그것도 좋은, 네. 예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은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뭐 fx, gx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 저렇걸로 예. 네. 그럼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xh랑 x 프라임 h랑 같고 yh랑 y 프라임 h랑 같을 때, 근데 이제 x랑 x 프라임은 다르고 y랑 y 프라임은 다를 때, 그러니까 위에 이제 z, 4z 이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겠죠. x가 이제 1이고 얘가 5고 얘는 뭐 2고 6이고 이런 애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XH랑 YH랑 연산을 한 것이
x 프라임 h랑 y 프라임 h랑 연산을 한 거랑 같아야 되고 같은 걸 원하고 그리고 x, y, h가 그 결과로 이제 왜냐면 우리는 요거를 쓸 거잖아요. 요렇게 정의를 할 거니까 그 결과로 x, y, h랑 x 프라임, y 프라임 h랑 같아질 때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같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포지션이 h가 g의 서브그룹일 때 그러면 이제 그룹 오퍼레이션을 한 것, 그러니까 그룹 오퍼레이션이 있고, 요 G 커션트 H에 대한 그룹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그게 이제 잘 정의가 되려면 된다는 것과, 그리고 YXY 여건과, YXY 여건이 이제 H의 원소가 되는 것이 동치다라는 이제 프로포지션이 있고요. 그래서 증명은 쭉 이렇게 오른쪽 if에는 only if니까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해서 증명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음,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잠시만요. 네,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제 let xh가 h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xh가 h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쭉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XYH가 XH랑 YH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근데 얘가 H니까 이렇게 되고 걔가 이제 YH가 되니까 그러면 XYH가 YH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인버스를 양변에 연산을 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Y 인버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쨌든 Y 인버스 X, Y든 아니면 뭐 Y, X, Y 인버스든 어쨌든 원소 하나 잡았을 때 이제 Y랑 Y 인버스는 G의 이제 그 원소일 테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H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오른쪽 방향 증명이고요. 그리고 왼쪽 방향은 XH랑 X'H가 같다고 하고 이제 얘네 둘이 YH랑 Y'H랑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XX 프라임 X와 이제 X 프라임의 원을 이제 곱한 것이 H의 이제 원소가 되고 Y도 그렇게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XYH랑 X 프라임 YH X 프라임 Y 프라임 H가 같은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원소를 중간에 이제 끼워 넣고 얘가 이제 항등원을 x 역원 x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퍼즐 맞추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y랑 y 프라임의 인버스가 g의 원소이고 그리고 x랑 x 인버스가 이제 h 그 원소니까 요 결과에서 얘네가 H의 원소고 얘네가 또 H의 원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체 연산의 결과가 이제 H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증명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증명한 과정은 뭐 영상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노트도 디스코드에다 올려서 보기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얘를 얘를 어떻게 찾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well defined 된다는 것과 이게 이렇게 yx, y 프라임, yx, y 인버스라는 형태의 이런 원소가 이제 h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 같다, 동치라는 조건을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챗GPT랑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의에 의해서 이제 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퀘스천 아까 그 퀘스천이 요건 거죠. 요게 언제 같을 거냐? 요건 거죠. 요 퀘스천에 의해서 이제 그 G1 프라임이랑 G1이 같지 않고 G2 프라임이랑 G2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렇게 얘네 둘이가 같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요걸 연산을 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라임을 한 거, H랑 연산을 한 것들을 여기 연산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연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G1 프라임을 G1H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G2 프라임을 G2H2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봤을 때 그 G1H1이랑 G2H2 연산된 것이 이제 H랑 연산이 된 게 그 G1, G2H가 H의 원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산을 쭉 해보면 G1의 여건을 곱해서 이제 얘를 날려버리고 그러면 H1, G2, H2가 되고 여기서 G2 여건을 곱해서 이제 아까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G2 여건, H1, G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그 라지 H의 원소가 되어야 이제 연산이 정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H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네,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근데 중간에 또 그러면 얘네는 왜 같아야 되냐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얘네가 왜 같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코멘트가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저 일단 네. 여기서 질문은 이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찾았을까인데 네, 맞아요. 막상 아래에다가 쓴 거는 증명을 다시 좀 디테일하게 해보신 거죠. 네네. 아, 네. 이게 저도 근데, 아, 저거 네. 요렇게 한 이유가 그 네. 뭐 생각을 좀 해보다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포지션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디테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포지션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산을 디테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쭉 써본 거거든요. 이렇게. 음, 그 챗GPT가 참 피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위의 증명을 보고 이제 든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기 아래 네네 이거요. 네. 이 네. 근데 증명을 증명을 보고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증명 자체에서 그러니까 증명이래. 그 프로포지션 자체에서 증명을 보기 전에 음, 드는 생각이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어떻게 저는 느껴지냐면 음. 그 위에 증명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네, 맞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결국에는 좀 뭐랄까 동문서답인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음, 챗GPT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음, 어, 저 중요하다기보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 명제를 어떻게 찾았냐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직관적으로는. 제가 이제 노멀 서브그룹 정의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그래서 증명을 그냥 하다 보니까 결론이 저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G 인버스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증명하다 보니 왼쪽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뭐야 저 일단은 그 저 명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궁금한데 네. 일단 질문하신 그 저 두 개가 왜 같아야 하냐? 저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저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사실.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 뭐 x랑 y가 x랑 x 프라임이 다르고 뭐 x h랑 x 프라임 h가 같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왜 나와야 되냐? 결국에는 연산을 정의했잖아요. 네. 연산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로 정의한 거죠? 연산을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로 정했냐고요? 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정의를 우리가 네. 했었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어디서 어디로 정의된 거죠? G랑 G 프라임에서 GG 프라임으로 정리가 된. 그러니까
뭐지? G에서 G로 정의가 된 거죠. 라지 G에서 라지 G로. 아니지. 복집합으로 나와야지. G, G 곱하기 G에서 G로 간 거죠. 그러면은 G랑 G 프라임을 곱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G에서 정의된 그룹 연산이 여기서 여기로 정의된 거죠. 네네네. 네, 이런 느낌이죠. 뭐 G, 네. G 프라임. 네네네. 이거는 G에서의 연산이고요. 지금은 G 네. 커션트 H에서의 연산이 언제 잘 정의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지? 방금 G에서의 연산이 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G 커션트 H에서의 연산은 그냥 G에서 G 아니에요? 어, 지금 그 원소를 어떤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소. 원소를, 잠깐만, 이거, 여기서, 이거를 원투로 써야 되나? 요렇게, 그렇죠. 그 대응 네, 관계가 요런 느낌인데 그러면 정의역 공역을 집합으로서 기호를 쓰면 네. 이제 어, 지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원소는 지금 G1H랑 G2H죠. 배너 선생님이 그렇죠. 맨 처음에 집합 잡았던 게 어떤 거였죠? 노트의 처음에서 제가요? 집합, 네네. 뭐, 이 노트에서. 잠시만요. 이 노트 처음이요? 이거요? 네. 네. 거기서 원소를 두 개 뽑아가지고 네네네. 걔네들끼리 연산을 정의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연산이죠. 얘가 잘 네. 정의되냐?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원소의 대응 관계로 쓰면 방금 이제 배동 선생님 쓰신 것처럼 뭐 G1H, 음, G2H H라고 해야 되나? 네. 네네. 뭐 얘를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내는 연산 혹은 함수가 잘 정의되었느냐인 거죠. 네. 사실은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가 잘 정의되었는지는 항상 확인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근데 당연히 이건 잘 정의되겠지 하는 상황이면 정의를 안 하는 건데 음, 얘는 당연히 잘 정의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쵸. 수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잘 정의되었다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잘 정의되었다를 명제로 쓰면 또 뭐죠? Well defined. 명제로 쓰면 네, F라고 쓰셨으니까 F에 대해서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라지 X라 그러고 이걸 라지 Y라고 할게요. 네. 어, 어, here exists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F를 이용해서 쓰면요. F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아닌가? 잘못 썼나요? 그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또 잘 정의된다는 조건에 필요한 한 가지이지만 이제 보통 잘 정의됨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약간 당연한 거라서 저 G1, G2H가 G 커션트 H에 들어갈 건 당연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건 괜찮고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건 저 X가 두 개 있을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잘 정의되지 않냐고 하냐면 fx제곱은 뭐 x라는 걸 내가 함수로 정의한다고 하면 이건 잘 정의 안 되잖아요. FX 제곱은 X요? 네, 아, 이 요런 실수에서 거요?
아, 네. 네네네네. 그쵸. X에다 1 대입하고 빼기 1 대입하면 둘 다 F1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다르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함수라고 안 부르죠. 그냥 관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음, 결국엔 X1, X2가 다르지만 아니죠. 여기선 좀 다르게 하면 X1이랑 X2가 같다면 FX1이랑 FX2가 같아야 한다. 네네, 그쵸. 가 잘 정의된다라는 말이 보통 가리키는 명제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아까 질문하신 명제를 보면 되죠. 뭐랑 뭐가 같아야 되더라? 예. 아니, 저 명제 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명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거. 말씀드렸고 그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럼 뭐지? 그렇게 한 거고 아래에 저 퀘스천 바로 아래에 있는 저 네네네네. 기분부터 시작해서 네, 언제 같을 거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라고 배동 선생님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아까 그 well defined에 적용을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x1이라는 건 xh, yh가 되는 거죠. 어, 어떻게요? XH, YH요? 아, 네네네, 그쵸. YH가 되는 거고, 아, 이걸 그냥 써야 되겠다. 네, 이거랑 얘가 x1의 입장인 거고 네. 저거랑 x 프라임 h, y 프라임 h가 같다면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 함수 입장에서, 네. 요 입장에서, 그렇군요. 오, 아, 네네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어쨌든 연산도 함수니까 함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다. 그거는, 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딱 그 잘 써주신 게 저 G 커션트 H 커션트 셋이 있을 때 그게 언제 네, 그룹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G 커션트 H가 군이려면 1번 연산이 있어야 하고 2번 결합 법칙 만족하고 3번 항동은 여건 존재해야 된다는데 사실 저 정의상 2번, 3번은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번이 안 되죠. 연산이 정의될지 안 될지가 맞아요. 애매한 거죠. 맞아요. 사실 연산이 정의가 되면 그 연산이 일반적으로 G에 해당하는 연산일 거고, 그럼 걔는 결합 법칙을 만족할 거고, 왜냐하면 G가 군이기 때문에 항등원 여건도 존재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연산이 있냐 없냐가 제일 큰 문제겠죠. 네. 결국에 잘 정의되냐가 문제인 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도 좀 봤거든요. 그 연휴에는 좀 쉬느라 이제 오늘 좀 느지막이 보긴 했는데 네,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외계어 듣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서 앞에 선형대수나 이쪽 했던 것보다도 더 약간 그냥 따라가도 뭔가 외계어 보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되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유엔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떤 뭐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이제 오르빗이랑 뭐 이런 걸로 보는 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근데 그거는 좀 손에 잡히니까 좀 하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궁금한 거는 그 컨주게이션 액션을 왜 저렇게 생겼냐라는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금 보인 거에서도 이제 Y, X, Y 인버스 막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런 그림이 생겼는데 저게 왜 저 따위로 생겨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 되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하소연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와닿지가 않아서 이거는 이제 명상이 아니고 그 레코드하고 처음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건데 어, 계산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 계산을 못 하겠으니까 전혀 뭔가 그냥 그렇구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지 정도. 그래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그래서 안 되는 예시를 찾아봤어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군이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데 근데 저는 군이 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군이 안 된다고?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상을 보다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럼 군이 안 되는 게 뭘까를,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요 예시를 주더라고요. 근데 영상 뒷부분에 이 예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보편적인 예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군이 안 되는 예시는 2번도 있었나? 아니네. 예시를 여러 개를 적어 놓으려다가 하나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분이 안 되는 예시는 S3라는 이제 집합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는, 원소가 3개가 있는데, 1, 2, 3. 원소가 3개가 있는데, E는 그대로 있는 거고, 1, 2는 얘네 둘이 바꾼 거고, 1, 3은 얘네 둘이 바꾼 거고, 1번, 3번. 그 다음에 2, 3은 얘네 둘이 바꾼 거겠죠. 그리고 1, 2, 3은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건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 3, 1 이런 식으로 된 거고 1, 3, 2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라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되지? 3, 1,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 모아놓은 집합이고 그 중에서 이제 H는 이제 1, 2로 만들 수 있는 사이클릭 그룹이라서 상등원하고 1, 2밖에 없는 그런 집합인데 그래서 G가 1, 3일 때 G라는 원소를 이제 얘에서 뽑은데 이제 1, 3을 뽑은 거죠. 1, 3을 뽑았을 때 아까 위에처럼 Y, X, Y 인버스 요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1, 3이랑 1, 2랑 1, 3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이게 연산이라서 여기다가 1, 2, 3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나올 거냐, 뭘로 나올 거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연산을 해보면 이제 2, 3이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1, 2, 3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실은 얘랑 같죠. 왜냐면 1, 2, 3 중에서 1, 3을 바꾸나 3, 1을 바꾸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랑 같아서 이제 1, 3으로 그냥 쓸 수가 있어서 얘를 적용을 해보면 1, 2, 3이 3, 1, 2가 돼요. 1하고 3이 바뀌어서. 그리고 1, 2를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바뀌어서 2, 3, 1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상태에서 1, 3을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세 번째가 또 바뀌어가지고 1, 3,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1, 2, 3에서 1, 3, 2가 된 거라서 2, 3을 바꾼 거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 3이 되는데 걔는 H의 원소가 아니죠. 왜냐면 얘는 2하고 항등원 2하고 1,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연산을 했는데 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소가 안 되니까 이제 분이 안 되는구나. 그런 예시를 이제 얻었고 그래서 G 쿼션트 H를 해보면 이걸 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적진 않았는데 요렇게 나오거든요. 2랑 1, 3이랑 2, 3이랑 다른 애들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랑 같아가지고 중복돼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3H랑 23H를 연산을 해보면 1323H가 돼야 될 텐데 얘도 해보면 123H가 나와요. 근데 이제 123H랑 23H랑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잠시만요. 뭐지? 네, 요걸 그러면 이제 그 여긴 사실 13H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G 커션트 H가 군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산 예시를,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알람이 있어서, 네. 이런 예시를 보다 보니까, 아, 군이 실제로 안 되는 예시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노멀 서브 그룹, 그러니까 정규 부분 군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H가 이제 G의 그 서브 그룹이고, 그랬을 때 모든 G의 원소 G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H 원소 H에 대해서 아까처럼 연산을 GHG 인버스가 라지 H의 원소가 되면 이제 H가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고, 이런 식으로 세모 표시로 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지션이 노멀 서브 그룹이면 모든 G에 대해서 GHG 인버스가 이제 H가 되는, 그리고 그 G에 대해서 이제 GH랑 HG랑 같은, 요거는 이제 엑설사이즈로 나왔는데 어 자세한 증명은 이렇게 증명을 해봤거든요. 이 증명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올려놨으니까 음, 보시고 그래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프로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아니면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으면 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이거보다 그 위에 이제 정규 부분군을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 정규 부분군이 왜 중요할까요? 정규 부분군이 왜 중요하냐? 네. 정규 그 부분 서정대수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베이시스죠. 어, 그리고요. 베이시스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베이시스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뭐죠? 베이시스의 개수가 디멘전이요? 아닌데. 디멘전. 디멘, 아니야. 그 디멘전 관련된 정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널리티랑 네. 그래서 이미지. 거기서 네. 해서 커널 개념은 다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노멀 네네네. 서브그룹 뒤에다 커널이 나오니까 네. 그럼 커널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희가 트랜스포지션 했을 때 다 제로 벡터로 가는 놈들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커널이란 게 뭐냐. 라는 어,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노멀 서브그룹에서 음, 추상화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프로포지션에서 음 그러니까 처음에 저 프로포지션 보면 저기 다 하나하나가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가 되는데 약간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의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저것도 정의, 이것도 정의, 음, 저것도 정의. 아, 아니 그럼 동치니까. 네 항상 네네네. 다 정의가 되잖아요. 아니 그럼 어쩌라고 저렇게 정의가 많은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딱 하나로 정하는 딱 그런 느낌인데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정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뭔가 조금 보다 보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그냥 각각의 좀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 G 인버스하고 그냥 그대로 H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룹 액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H가 뭔가 픽스드 되어 있다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얘가요? 어떤 G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G랑 G 인버스 요 양쪽에서 어떤 걸 하는데 뭔가 그래도 픽스되어 있는 느낌.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돼 있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번 주에 했던 오르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저희가 행렬 A를
PDP 인버스로 디컴포지션 하잖아요. 그러면 그 D라고 하는 그 다이아고널 그 한 그 녀석이 고정이 된 채로 오르빗 D는 이제 for any P에 대해서 PDP 인버스가 인 그 P를 모아놓은 게 오르빗이죠. 아, PDP 인버스를 모아놓은 건가요? 아, 헷갈리네. 그러니까 D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P는 약간 기저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약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D라는 녀석은 고정이 되어 있고 P는 어떤 좌표 변환하는 행렬들이 이제 모든 P에 대해서 그 모아놓은 것처럼 하는 거. 아,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명제에서도 H란 녀석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G에 대해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디용 선생님이 H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지 않냐고 하시는 말씀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일단, 네,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아, 오르빗의 정의는 PDP 인버스를 모아놓은 거네요. 네. 제가 그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정합 한번 맞춰보고 서로 정합 얘기해보고 더 얘기해볼까요? 정합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정의에 좋은 대해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G의 모든 원소 G 그리고 H의 모든 원소 H에 대해서 G 인버스가 라지 H의 원소이면 이제 H를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미의 G의 원소 스몰 g랑 라지 H의 원소 스몰 h죠. 근데 여기 사실 라지 G는 그룹이고 라지 H는 G의 서브 그룹일 때인 거죠. 그랬을 때 각 원소에 대해서 G, H, G 인버스 요게 라지 H에 항상 들어가면 H가 노멀 서브 그룹이다. 네, 네. 음, 이게 저는 인버스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왼쪽에 있는 건지 지금도 헷갈리네요. 네. 근데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G가 모든 원소니까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얘도 어쨌든 G의 원소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쓰나 상관없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번 해보면 그다음에 어, 그룹 G의 임의의 원소 G 그리고 G의 서브그룹 H의 임의의 원소 H에 대해서 G 인버스가 그 서브그룹인 H에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H를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까 계속 그게 맴돌아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찾았냐? 이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속 헷갈리는 게 앞에서 했었던 그 컨주게이션 액션 그리고 뭐 오르빗 그리고 뭐 노멀 서브 그룹 하면서 계속 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헷갈려요. 뭐 이게 뭐였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저거 왜 나온 거지? 하면은 뭐 노멀 서브 그룹 보다가 갑자기 오르빗이 생각나고 오르빗을 보다가 갑자기 또 컨주게이션 액션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컨주게이션 액션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좀 방황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그, 찾았지 진짜. 네. 그 이게 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아, 네. 저 노트 켜고 잠깐만 설득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거 어떻게 찾았을까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다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목적이 이거잖아요. G 커션트 H가 정의는 항상 되는데 어, 언제 이게 그룹이 되냐? 요게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룹.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확인할 수 있죠. 그룹이라는 거는 방금 배동선 선생님이 써준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정의됨이 뭔가 수상하다. 이 성질이 좀 수상하다라는 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배동 선생님 처음에 그 예시의 구성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Z 쿼션트 N Z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추상화된 어떤 명제를 이해할 때 구체화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면 Z 쿼션트 N Z 아니면 뭐 R 제곱 쿼션트 G 제곱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n이 뭐 3일 때를 본다. 근데 1바 더하기 뭐 2바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어, 계산하면 1 더하기 z 코셋들의 어떤 합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맥락상 요거는 3 더하기 z로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어떤 코셋으로 생각을 했고 요건 계산해 보니까 z더라.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여기서 네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모두에게 여쭙고 싶은 점이 집합이랑 숫자 더하는 게 여러분들은 혹시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은데 좀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다들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음, 집합이랑 숫자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집합이랑 숫자를 더했더니 또 집합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집합이랑 숫자 그러니까 더한다는 게, 그 코셋 할 때 G 연산 H 이렇게 하는데 스몰 G 연산 라지 H 이렇게 하는데 그게 코셋 정의할 때 그 H에 있는 애들 모조리 다 가져와서 G를 연산을 시키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러면 그냥 집합에다가 숫자 더하는 것도 똑같이 집합에 있는 애들 다 모조리 다 가져와서 1 다 더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이렇게 집합을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옆으로 갔다 그래야 되나? 그쵸, 그쵸. 저도 평행이동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네네네. 와, 평행이동. 네, 그렇죠. 빙글빙글 그 음, 군에서 약간 그 동치류로 묶은 애들끼리 빙빙 도는 느낌으로. 어, 저는 그냥 기호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1바 같은 건 뭐 3K 플러스 1 막 이렇게 적으면 결국에 집합 원소들끼리 뭐 다 더하면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묶이니까 3K 뭐 플러스 J 막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냥 기호에 불과한 거니까 그 집합에 연산을 준다는 게 좀 이질적이긴 한데 그냥 뭐 그렇게 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를 뭐 Z 쿼션트 3Z라고 보면 그 우리가 모드 연산은 익숙하죠. 이거는 0이다. 모드 3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집합의 기호로 지금 바꿔서 요게 뭐 0 바잖아요. Z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1 더하기 2는 모드 3에서 0과 합동이다. 요거를 집합으로 옮겨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으로 좀 대강행을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저기 1 더하기 3Z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괄호 안에? 바로 어디 그 있죠? 맨 네. 밑에 줄에 1바 더하기 2바는 네, 1 네. 더하기 3Z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아, 맞네요. 거기도 2 더하기 3Z가 돼야 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도 다 3Z. 그게 Z에서의 연산은 뭔가 합동에서의 그 직관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얘가 뭐 0바, 1바, 2바라고 쓰면
얘는 뭐 그룹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룹이 그냥 되는구나 얘는. 뭐 사실은 저 n을 바꾼다고 해도 당연히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네. 비슷하게 r 제곱의 커션트 g 제곱을 본다 해도 여기서는 약간 평행이동 느낌이 있죠. 뭐 뭐라고 할까요? 뭐 0,2분의 1의 파 요거랑 뭐 0,2파 이런 걸 본다고 해도 그냥 0,2분의 1 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산이 그렇게 잘 정의되지 않을 이유는 없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좀 평행이동의 어떤 직관이 나오는 것 같고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얘들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하고 서브그룹을 잡는다고 하면 얘들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관점에서는. 음, 맞나요? 뭔가 Z랑 NZ 좀 쉬워 보이나요? 네. 그거 빼고 배운 게 있나요? 전 네. 머릿속에 남은 게 그거 빼고 없는데요. 저는 그 형태를 조금 바꿔서 그 뭐죠? 복소수 Z 곱하기 Z1 곱하기 Z2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좀 해본 게 여기 있습니다. Z1 곱하기 Z2. 그러니까 그 뭐죠? Z 절대값이 1인 경우에 원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럼 네네.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해본 예, 예. 경험이 있다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도. 그쵸. 얘도 근데 해보시면 느꼈겠지만, 그냥 연산이 잘 정의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잘 정의되나? 라고 배동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이 구체화들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거죠. 그, 잘 정의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 뭐 XH랑 X 프라임 H가 같고 YH랑 Y 프라임 H가 같다면 저 X Y H랑 X 프라임 Y 프라임 H랑 같더라. 우리 애시들이 보면은 다 더하기예요. 그렇죠? 그 저 유니서클에서도 각도를 더하는 거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요걸 관찰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곱하기로 표현을 했는데 더하기로 표현해보면 이거잖아요. xy 더하기 h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의 h랑 같다. 더하기 h.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더하기니까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x 빼기 x 프라임의 h인 거랑 이제 y 빼기 y 프라임의 h에 들어가는 거가 된다면 사실은 x 플러스 y 빼기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게 h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 당연하냐? 보면은 이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x 빼기 x 프라임 더하기 y 빼기 y 프라임이니까 h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거 아벨리안이라 그렇구나 라는 거를 좀 관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예시에서.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예시를 한번 살피는 거죠. 다음 구체화는 내가 논 아벨리안 케이스를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어, 그러면 혹시 논 아벨리안 중에 가장 쉬운 그러니까 노나벨리안 그룹 중에 가장 쉬운 그룹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저번에 얘기 한번 나온 게 S3. 네. 그래서 네. 저는 S3가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보는 게 배동 선생님이 저 노트에 S3를 이제 보셔가지고 쓰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S3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뭔가 아벨리안이 아닌 상황도 우린 일반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럼 S3에 있는 자연스러운 서브 그룹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뭐 1,2랑 뭐 1,3 이런 거였나요? 1, 네네. 2,3하고 1,2였죠. 근데 이제 저는 요거가 좀 헷갈려서 요거를 로테이션을 로랑 시그마로 다시 써보면 로랑 시그마가 만드는 서브 그룹 두 개가 있고 이 친구들이 S3의 어떤 서브 그룹인데 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쿼션트 그룹은 둘 다 만들 수 있죠. 뭐 요거 또 쿼션트 적당히 할 수 있고 그 S3 쿼션트 시그마로 제너레이트 되는 거 하면은
이 친구는 그냥 뭐 E랑 아이덴티티랑 시그마가 만드는 두 개의 코셋으로 이루어진 셋이겠죠? 저 왜 시고 맞죠?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 요거는 또 다르게도 써보면 H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거랑 시그마 로가 되겠죠? 네. 사실은 로를 여기다 아무리 곱해도 얘는 그냥 로가 되니까 다시 여기다가 로 제곱을 곱하든 그래서 얘들은 의미가 없고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 그럼 얘들은 좀 달라지죠. 시그마 컴마 시그마 로 컴마 시그마 로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아,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시그마가 만드는 코셋과 항동원이 만드는 코셋 이 두 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비슷한 관찰을 좀 했었는데, 요 아래의 경우에는 이바랑 로가 만드는 거, 그리고 로 제곱이 만드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살펴보면 이 반은 뭐 얘는 사실은 그냥 시그마가 만드는 서브 그룹이죠. 그러면 2 컴마 시그마가 될 거고 로 반은 여기다가 로를 곱한 거니까 로 컴마 로 시그마가 될 거고요. 음, 이게 맞나? 로 제곱이 만드는 거면 어, 로 제곱 콤마 로 제곱 시그마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관찰이 얘는 맞는데 얘가 시그마 로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시그마 로 제곱도 들어가야 하는 거고 맞나요? 이거? 로 제곱하는 로 다시 로 바라는 건 로 더하기 시그마 요건데 어, 요게 더하기가 아니지 곱하기죠. 로 시그마인데 그러면은 얘가 로 콤마 로 시그마 음, 이렇게 되네. 음 잠시만요. 사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명제를 좀 관찰을 하고 싶은 건데 잠시만요. 이게 아 그쵸 그 로를 충분히 이게 들어가야 하나? 잠시만요. 저 로에 약간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기 네네 S3에서 쿼션트에서 저거 로랑 시그마로 나누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게 S3가 잘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S3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은 삼각형의 어떤 시메트리들을 모은 건데, 그러면 일단 그 시그마를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로는 뭐 120도 반시계 방향 로테이션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그냥 냅둔 거 그리고 120도 로테이션, 240도 로테이션 그리고 뭐 360도는 E랑 같은 거고 그다음에 시그마라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시그마랑 로를 여러 개를 곱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그마 로 말고 로 시그마라고 할게요. 로 시그마랑 로 제곱 시그마 해서 이 여섯 개의 시메트리가 다 나오는 거죠. 이 1을 기준으로 2랑 3을 바꾸는 애, 그리고 2를 기준으로 1이랑 3을 바꾸는 애, 3을 기준으로 1이랑 2를 바꾸는 애. 아, 애들이 요 세 개인 거죠.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서브 그룹을 볼 건데 서브 그룹은 예를 들어서 로가 만드는 서브 그룹을 보면 사이클릭 그룹이죠. 그러면은 2랑 로랑 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가 만드는 걸 보면 그냥 2랑 시그마고 시그마 제곱은 2니까 시그마 제곱은 아이덴티티니까 여기서 멈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브 그룹이 있는데 이 서브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쿼션트 셋을 한번 써본 거죠. 어, 쿼션트 셋을 써봤는데 이제 이 친구들 얘랑 얘의 어떤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연산을 실제로 해보면 어, 이제 G 그러니까 잘 정의되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쪽은 뭐 잘 정의될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랑 곱하기 뭐 시그마 로 이런 걸 계산한다고 하면 얘는 시그마 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 이걸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로를 가져오고 곱하기 시그마 로 제곱을 가져온다. 또 우리가 로랑 시그마의 어떤 얘들의 강력한 저는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시그마 로라는 애는 뭐냐 했더니 로 제곱 시그마더라. 그러니까 얘가 노나벨리안인데 그 뒤집히는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코셋 사이의 연산을 우리가 살폈을 때 요거를 곱하게 될 건데 이건 하나 원소를 그냥 뽑은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근데 그러면은 로 시그마라는 게 사실 시그마 로 제곱으로 바뀌죠. 곱하기 로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시그마의 코셋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물론 원소를 하나씩만 뽑아서 해봤지만 원소를 뭐 9가지가 있겠죠. 9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뽑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로를 항상 오른쪽으로 모을 수 있다. 이런 게 느껴지죠. 혹시 맞나요? 여기에서 코셋들의 연산이 잘 정의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너무 쉽게 그냥 됐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코셋들의 연산을 해보니까 이 위의 경우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되는데 연산이 잘 정의되더라. 근데 좀 드릴게요. 그 아래 경우를 보면 연산이 잘 정의되나 하고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 얘도 다시 써보면 그 로가 아니라 시그마가 만드는 애랑 로 시그마가 만드는 애 그리고 로 제곱 시그마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두 개를 한번 연산을 해보는 거죠.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로 시그마 곱하기 로 제곱 시그마가 잘 정의가 될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애들을 곱해 보겠죠. 근데 얘를 곱하면 음, 어떻게 되냐? 로를 그러니까 로 제곱을 왼쪽으로 몰려고 해보면 이제 로에 지금 시그마 로 제곱 시그마죠. 그럼 이게 로에 로 시그마 시그마인 거고 그럼 얘가 로 제곱의 시그마 제곱인 거고 이거 로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거는 얘가 로 세제곱 시그마가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로 세제곱 2니까 그냥 시그마인데 얘는 2하고 시그마밖에 안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들어있죠 거기에. 어, 얘는 그 어디 안 들어있냐? 로 세제곱 시그마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잘 정의가 안 되네 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서 얘는 아니구나. 서브그룹이 어떤 서브그룹이면 되고 어떤 서브그룹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관찰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 좀 얘기를 했던 게 이 두 친구 서브그룹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와닿는 건 이거거든요. 얘는
그 두 번째는 G의 이 서브그룹이랑 어, 이 서브그룹의 G 곱한 거가 일반적으로 얘가 모든 G에 대해서 성립을 안 하죠. 요게 지금 false예요. 요게 성립을 안 하고 이 위에는 성립을 하죠. 그게 모든 G에 대해서 G, H, HG 요게 모든 G에 대해서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서브그룹의 차이가 이런 게 아닐까? 라는 거를 좀 관찰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 그냥 H랑 G를 일반적으로 잡아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G 커션트 H가 그룹이다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혹시 GH는 HG이다. 모든 G에 대해서. 요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 이그젠플을 보고 음, 갑자기 GHG 인버스가 H와 같아야 된다? 모든 G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떠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개가 같다? 경우에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코셋 할 때 고민을 해봤잖아요. 두 개는 같은 의미냐, 뭐 좀 다른 거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예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라는 걸 했었는데, 지금 이 관찰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노멀 서브 그룹의 어떤 정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 요런 순서로 좀 이야기를 끌고 가면 결국엔 이게 다 나온 얘기잖아요. 제가 새로운 거 한 게 없죠. 사실 배동 선생님께서 한 거랑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다르다고 느껴지냐면 이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예시를 이걸 봤더니 잘 모르겠어. 예시를 요걸 보니까 발레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애초에 구체적인 예시로 출발해서 점점 좀 이 추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게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그럼 추상화 해버리면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 추상화할 때 그러면 혹시 토러스에서 뭐 뭘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고요. 토러스는 애초에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이거 수준의 어떤 예시지 더 어떤 내가 이 추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이렇게 뭔가 순서를 바꾸고 싶어서 제가 좀 노트를 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결의 그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듣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 유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군을 처음 접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예제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되게 나이스하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이클릭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아벨리안 그룹인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근데 그런 애들은 쿼션트 아까 했던 G 쿼션트 H 이런 그 서브 그룹으로 이렇게 쿼션트를 시킨 것들이 다시 그룹이 되는 되게 좋은 녀석들이어서 그게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제 경우에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강한 조건인 거잖아요. 사이클릭 그룹도 그랬고, 그리고 아벨리안 그룹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건 되게 강한 조건이니까. 그러면 교환이 가능할 때만 그것이 그 코션트 시킨 게 그룹이 되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룹 교환이 되지 않는 노나비알리안 그룹을 잡아서 직접 보이는 예제 를 통해서 그게 노멀 서브그룹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지점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지용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커널을 위해서 노멀 서브그룹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결인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은 하나가 와닿지 않고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와닿지 않은 게 그 사이에 선을 좀 잘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커널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두 개 중에서 커널 맞아요. 연결이 별로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서 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커널 지금 이제 그 채널지기 선생님이 채팅을 이렇게 쳐주고 계신데 어, 선형대수로 벡터 공간에서 출발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벡터 공간에도 이제 커널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또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공간이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어쨌든 쿼션트라는 순간 뭔가 변화는 일어날 테고 그 과정 속에서도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알아가는 게 좋지 않나. 네. 어쨌든 저희가 여기 그룹에서도 처음에는 G 자체를 그룹에다가 쿼션트 시켰더니 그룹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구조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하면 어쨌든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커널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그룹 호모모피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커널이라는 녀석은 내가 보냈을 때 아이덴티티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는데도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게 쿼션트에 녹아져 있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커널로 어쨌든 그 커널로서 죽인 녀석들을 고려해도 어떤 구조가 잘 유지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 부분을 조금 더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커널로 보내서 항등원으로 다 죽는 녀석들인데 구조가 살아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말인지, 그것을 쿼션트로서 네네, 그거를 네네. 코스로서 본다라는 거를 조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소리인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갖고 있던 집합의 정보에서 어쨌든 어떤 매핑을 하나 생각했을 때 커널을 본다는 녀석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죽은 정보들이잖아요. 어차피 보낸 후에는. 근데 걔네들이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구조가 유지되는 그런 것들 이제 쿼션트로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음, 선형대에서는 커널의 개념인 거고. 근데 그게 왜 쿼션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G 쿼션트 N G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예시가 여기 윤 선생님께서 3G라고 저기 네네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게 G 쿼션트 3G에서는 3의 배수는 다 0이잖아요. 네. 3의 배수가 다 정보가 음, 0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음, 구조가 군이 지금 뭐 잘 되잖아요. 3의 배수 정보들이 다 0으로 죽어버렸는데 아, 구조가 유지가 되네? 혹시 어떤 음, 말인지 납득되실까요? 네네네네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G 없다. 쿼션트 3G에서는 3의 배수는 다 0으로 죽어버린 정보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 구조가 전체적으로 G 구조랑 유지가 되잖아요. 음, 이게 G 구조가 유지되는 걸 넘어서 그 쿼션트를 했을 때 되게 G가 아닌 사이클릭 그룹, 파이나이 사이클릭 그룹의 구조가 나온다는 게 또 어떤 특이한 관찰인 것 같습니다. 그
저 채널 중에 선생님이 쓰신 채팅을 좀 봤는데 제 선에서 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어떤 구체화를 설계해서 우리가 노멀 서브 그룹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좀 더 확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좀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가 요거가 되겠네 정도의 어떤 추상화였는데 거기서 좀 이 비슷한 과정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은 저는 그룹으로 관찰을 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음의 고향이 벡터 공간이라면 그러면 애초에 그룹 자체를 벡터 공간의 추상화로 보고 그러면은 벡터 공간으로 출발하는 게 어찌 보면 이 Z 쿼션트 NZ보다 더 쉬운 예시가 아니냐.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V가 있고 그리고 저 뭐야 어떤 서브 스페이스 W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더 쉬운 이그젬플로 시작을 한다면 이때는 그 우리가 알고 있죠. V 커션트 W라는 게 항상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잘 되는구나. 특히 이제 어떤 음, 네, 그냥 그런 첫 번째 관찰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 그러게요. 커널과 연관성 네, 어떤 그 그리고 이 관찰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한 것보다 좀 더 그 지평을 넓히는 거죠. 우리가 벡터 공간 두 개가 있다고 하면 V에서 W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V 커션트 커널 T를 보는 거죠, 사실. 그게 왜 이걸 보냐? 어, 모르겠네요, 그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커널 T랑 뭐 얘랑 A 프라임 더하기 커널 T 결국에는 well definedness를 또 확인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얘가 잘 정의가 된다는 거고 그 이유는 위에서 우리가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서 관찰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이거는 지금 A 더하기 A 프라임 더하기 커널 T 된다기보다는 예 그런 이유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벨리안이라 여기는 되는 게 맞나? 아 이것도 그냥 아벨리안이라서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얘가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커널 T가 서브스페이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어 V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여전히 커널 T도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거고 음 어쨌든 중요한 관찰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B 더하기 B 프라임을 뺐을 때 요게 A 마이너스 B의 더하기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요거랑 같아진다. 요 관찰로부터 이게 어떤 아벨리안 그룹으로서의 성질 때문에 얘가 잘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 네, 같은 얘기들인가요? 네. 이런 비슷한 관찰을 하면서 뭔가 이 어떤 그룹의 노멀 서브 그룹, H가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것의 출발이 어떤 얘는 되게 추상화된 그룹 이론에서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인데 그 출발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널이다. 커널 오브 T다. 그래서 출발해서 추상화된 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저도 예, 그러게 일단은 코멘트 남겨주신 거를 네,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관련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퓨처 스페이스라는 게 딱 주어졌을 때 갱년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이 있는데 커널을 생각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커널로 코션트 했을 때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라는 관찰이 있었고 어 아니 그 커널을 했는데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 되는구나 그리고 그 코세틱 연산이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그룹으로 가가지고 그룹의 서브그룹 코션트하면 얘도 그룹이 되느냐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디얼 같은 거 있을까요? 아이디얼에다가 그 코센터 하면 걔도 여전히 아이디얼 막 이런 고민들을 해가지고 어 여전히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아이디얼 자기 구조를 그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커널 같은 애는 벡터 스페이스가 여전히 되는데 커널 말고도 일반적으로 재개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지 얘가 그대로 자기 자신 그 구조를 유지할까를 고민을 했더니, 아, 그러면 이러면 될 것 같아라고 떠올렸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군에서도, 그룹에다가 서브그룹 쿼션트 했는데 여전히 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될까? 네, 해보니까, 아벨리안이 되면은 충분 조건은 되고 확실히 되니까. 근데 충분 음. 조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최충분이었으면 좋겠어. 더 디테일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고민하다가, 걸 찾아냈다라는 저는 이런 스토리도 지금 약간 이, 그, 최나진의 말씀을 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근데 왜 코션트한 게 여전히 그룹이 되는 걸 원하죠? 라는 게 뭐 그냥 계산하면 하고 좋으니까 싶은, 그럼 하고 저, 싶어서. 저희가 그 선형대에서에서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이유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프리저빙하는 거잖아요. 네, 구조를 보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제 생각엔 그거 자체가 애초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체가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 추상한 라인에서 데이스 구조 역시 어떤 그런 구조들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약간 귀차니즘의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 하신 것도 그렇고, 왜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벡터 스페이스가 돼.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안 돼. 그러면 걔를 또 봐야 되잖아요. 얘도 그 쿼션트에서 군이 안 되면 그 군이 안 되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군이면 그냥 원래 기존에 거 하던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귀차니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네, 약간 헛소리였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커널이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쪼개지면, 예를 들면 V 더하기 W 했는데 W가 커널에 있다.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0으로 가니까 V를 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커널에 있는 원소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막 벡터만 더해도 걔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그, 그 옆에 있는 애가 중요하게 되니까 아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요거는 따로 생각해도 원래 거랑 똑같겠네. 라는 마인드로 해서 이거를 그룹으로 확장해도 여전히 그러면은 거기서도 그룹 간의 아이소몰피즘에서 얘 0으로 가는 애들 다 빼버리자. 얘는 어떡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그걸로 확장할 수 있겠네. 근데 콜센트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러스 같은 거 할 때 그 네모 직사각형을 붙이잖아요. 풀로. 그거 붙는 건 똑같다고 보는 그 개념이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어, 얘네하고 얘네는 붙었으니까 붙은 건 같은 거야. 얘네는 이제 똑같은 걸로 볼 거야.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선분해서 1하고 0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을 만들면
1하고 0은 이렇게 같은 걸로 볼 거야라는 그 같은 이유. 그런 기하적인 뭔가에 이것도 좀 닿는 것 같아요. 0으로 가는 거 같은 걸로 본다? 뭐 이런 느낌과 지금 좀 연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어전트가 위상수학에서 코어전트 토폴로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의 배수 설마 나서 나머지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결국엔 이퀄밸런트 릴레이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있으면 코전트 하니까. 근데 이제 분이 되냐 마냐의 이제 문제로 넘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도 지금 뭔가 기하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되게 네, 꼭 명쾌하지 않은데 커널에서 출발하는 그 말씀하신 그 최근에 말씀하신 게 조금 뭔 의미 약간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강해요. 어, 네, 그 패널지기님께서 올려주신 글들을 봤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를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벡터 공간에서 커널로 코션트 시킨 게 벡터 공간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관찰이고 그게 랭크 널리티 시어럼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그러면은 벡터 공간을 커널로 코션트 시킨 게 뭐 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랭크 널리티 시어럼하고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거는 한번 보면 되겠죠? 네. 2번은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전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거를 지금 아벨군을 기준으로 잘 정의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4번에 해당하는 녀석은 벡터 공간이 아니라 아벨군이 아닌 군에서 저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3번, 그러니까 저희가 2번이 이제 잘 정의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벡터 공간을 아벨군으로 봤을 때 저게 보존이 되는 거죠. 저 공간을 아벨군 되죠. 그러면 아벨군에서는 그렇게 하면 노말이 되고 프랭크의 서브로 다 노말이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예, 예. 네. 4번에서는 이제 논 아벨리안 그룹에서 커널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보면 되는 거죠. 저 아, 네. 아벨리안 빠지게 됐을 때. 아, 그렇, 그렇, 그렇네. 그, 수학자들은 이제 일반화하고 싶어 하니까 아벨리안 같이 강력한 게 없다면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그 유엔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고 7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7번에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T2에서 G로 가는 어떤 맵을 줬을 때 커널이 토로스와 동형이라는 건 어떻게 또 알아봐야 할까요? 시간을 좀 두고 들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리만의 복수 해석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걸 다 수강하신 배도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 저 4번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V, 더하기에서 했던 거는 이제 요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에 의존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G, 곱하기로 일반화를 한다면 그럼 사실은 이런 걸 보겠죠. A 커널 그러니까 얘랑 위에서랑 똑같은데 이제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가 나오는 걸 보겠죠.
똑같은 well-defined를 보는데, 어, 근데 이제 요거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B 프라임이고 이게 A 프라임이 되어야 하는 게 목표인데 언제 될까 했을 때 사실 요거를 가져오면 어, A A 인버스 A 프라임 요게 커널 T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T보다는 뭐 리니어가 아니라 그룹에서의 뭐 호모몰피즘이니까 그냥 파이라고 해보면 파이 파이라고 하면은 얘가 커널 파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의 A 인버스 A 프라임이 이가 2라는 거고 어 얘도 파이의 B 인버스 B 프라임이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 증명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기는 할 것 같은데 B 프라임의 인버스에 파이 넣은 거 이게 2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고 그러면은 결국 파이의 B 프라임 인버스 B 인버스 A의 A 프라임 요거를 볼 거고 그러면은 파이의 B 프라임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의 파이의 B 인버스의 파이 A의 파이 A 프라임 음 그랬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하면 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A, B고 여기가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 다시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B 인버스 A 인버스 A 프라임, B 프라임. 요거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했을 때 사실은 B 인버스에 파이의 A 인버스 A 프라임, 파이의 B 프라임이 되고 얘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파이의 B 인버스 2의 파이 B 프라임 그럼 요게 파이의 B 인버스 B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다. 이런 과정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교환이 잘 되니까 커널로 쿼션트한 게 잘 정의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군으로 바꾸면 그 위에서 그냥 됐던 이유랑 어 그러니까 아벨리안 케이스에서 그냥 됐던 거랑 그게 아닌 케이스에서 그냥 된 이유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보량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랑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오늘은 대략 한 요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네. 누구에게나 길게 걸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조금 되기도 했고 해서 네. 스터디는 아마 요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공유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그 채널지 기사님 하신 것들은 아마 여기 어, 잠시만요. 채팅 기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디스코드에다가. 그러면 이제 좀 더 남아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스터디를 오늘 진행을 했는데 감상이 좀 바뀐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감상이 든 게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종료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해본 거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쿼션트가 이제 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아벨리안, 노나벨리안 유엔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서 아벨리안이라서 저게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저게 노나벨리안이라서 저렇게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막막해진 느낌이 조금 저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뭐 생각도 하고 이제 디스코드에서 좀 이야기 또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네,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 이제 뭐 저번 주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게, 왜 선형대 수학을 하다가 추상대 수학으로 넘어왔을까라는 관점에서, 뭔가 이 추상대 수학에 나오는 그 뭔가 외계어 같은 것들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봐도 까먹고 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에 이제 유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좀 바라보니까 아, 조금 더 이상한 컨주게이션 액션 이런 게 조금 더 이상하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아이젠 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 빵이 되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약간 커널을 보는 거잖아요. 커널을 보는 게 아닐까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좀 놓쳤거든요. 디터미넌트 부분부터. 그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해서는 빵. 네네네네네. 네, 마이너스 그걸로부터 람다이, 네. 이제 특성다항식 막 네네네, 해서 맞아요. 답을 고육값 하잖아요. 했는데, 그게 뭔가 커널을 보는 듯한 그건 커널의 개념이 아닐까요? 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뭔가 빵이 되는 녀석들을 보는 것들이 뭔가 커널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역시나 이 좀 그런 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생각하게 돼서 어차피 선형대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추상대 수학을 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형대 수학에 저희가 다뤘던 대상들로부터 추상대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해보는 과정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김남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혼용대 수학, 추상대수로 넘어갔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특히 커널에서 출발해서 누말석으로 가는 오늘 그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조금 뭔가 스치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커널이라는 건 맞다. 0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였다. 있으나 마나한 거였지라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내가 그런 커널과 같은 비슷한 것들, 코션트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뭔가, 코션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이게 좀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 선형대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위상수학 공부할 때 해석학에서 뭔가 일반화된 버전, 뭐 매트릭을 뭐 뺀다든가 해가지고 일반화된 버전을 위상수학으로 이렇게 좀 추상화하는 것처럼 선형대도 굉장히 강력한 그 조건을 가진 뭐 필드라든가 막 사측면 가달되는 그런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연산을 하나씩 뺀다든가 이렇게 점점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체화된 예시들을 선형대에서 찾아서 추상대에서 일반화, 추상하고 해석학에서 구체화된 예시를 찾아서 일상으로 일반화하듯이 이 두 개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선형대에서 추상대에서 가는구나.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다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 두 번째로 들어서 선형대에서 중요성을 좀 느껴, 느꼈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토로스가 나왔잖아요. 또다시 토로스가 나왔고, 어, 토로스가 이제 위상적 체계도 이제 코션 토폴로지로서 이제 이 토로스에 어떤 구조를 줄 건가 위상적 구조를 막 얘가 나오는데 이 대수랑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타원 곡선 막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고 방식의 해집학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굉장한 흥미를 좀 느껴서 언젠가는 토로스를 꼭 그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흥미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그 대수 문제 푸는데 왜 그림을 그리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도 막, 뭐, Y는 2차 방식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따지고, 어? 이 기하하고 대수가 연결되는 그림은 되게 흥미로운데, 여기서도 뭔가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이라는 대수적 구도 가지고, 프로스랑 기하도 얘기하고, 뭐, 타운선도 얘기하고, 이런 게, 언젠가 꼭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프로스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고, 음, 그런 좋은 생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남겨주실 분?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어, 그냥 다 너무 공감되고요.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 이제, 그러게요. 대수랑 선형대수학이랑 되게 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지금은 느껴지는데, 음, 노멀 서브 그룹을 공부해놓고 뭐 동치 명제를 이렇게 증명하면서도 내가 이걸 커널과는 연관 지은 적, 그러니까 뭐 명제로선 봤어도 증명은 해봤어도 어, 커널의 추상화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후반에 발표를 했던 거는 구체화를 설계하는 과정을 좀 나름 해본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설계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음, 정말 좀, 이거 나라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개념들을, 이 구체화들을 봤다면, 이런 방식으로 봤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할 줄 알았다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코멘트 해주실 분들이 안 계시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